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새벽 2시였어요. 욕실 문을 살짝 열었을 때 거기 형부가 서 계셨어요. 저는 샤워 중이었는데 형부님 시선이 제 몸을 천천히 훑는 거예요. 정확히 3초.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연애 채널입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은 42살 서연 씨예요. 12년 결혼 생활,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채 이혼하신 분이죠. 그러다 언니 출장으로 2주간 언니 집에 가서 조카를 돌보게 됐는데 그곳에서 형부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에 오랜만에 여자로서 설레는 마음이 피어났어요. 하지만 이건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감정이었죠. 언니 남편, 제 매형부님인데 외로움과 억눌린 욕망이 폭발하면서 시작된 금지된 사랑, 비밀 연애의 위험, 죄책감, 그리고 결국 모든 게 드러난 순간까지 실화 바탕으로 재창작된 감동적인 황혼 로맨스 사연입니다. 50대, 60대, 70대 여러분, 늦은 나이에도 피어날 수 있는 진짜 사랑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사연 시작할게요. 가을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며 들어오던 늦은 오후였어요. 서연은 작은 원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2살, 이혼한 지 이제 8개월 됐죠. 방 안은 조용하고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커피 잔을 손에 쥐고 있지만 이미 식은 지 오래됐습니다. 한 모금 마시려다 말고 다시 내려놓아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서연은 거울을 보았어요.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오고 얼굴은 아직 어려 보이지만 눈가에 피곤한 기색이 스며들어 있었죠. 나 지금 뭐하고 사는 걸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혼 후 처음엔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맞춰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혼자 누우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12년 결혼 생활은 길었어요. 전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성실하고 착하고 싸움도 거의 안 했어요. 회사 다니며 돈 벌어오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바로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서연이 원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배려, 그런 건 거의 없었죠. 특히 밤일은 더 그랬어요. 서연은 처음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죠.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서연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만족해 본 적이 없었어요. 혼자 있을 때면 가끔 손이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죄책감이 들었죠. 내가 이상한 건가? 친구들이 남편 자랑할 때면 웃으며 듣기만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 기분, 그 행복, 서연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이혼하고 나니 그제야 알겠더군요. 내가 12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혼 소송이 끝난 날 서연은 집을 나왔어요. 전 남편은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고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끝났죠. 서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 왔습니다. 낮에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어요. 그런데 드라마 속 연애 장면이 나올 때면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언니 수진에게는 이혼 사실을 늦게 말했어요.
수지는 서연보다 3살 많아요. 45살, 결혼 18년 차예요. 남편 태호와 중학생 아들 하나 두고 잘 사는 줄 알았죠. 수지는 항상 밝고 현실적이었어요. 서연이 이혼 얘기하자 처음엔 놀라더니 곧 잘했어. 행복이 제일이야 하며 안아줬어요. 그때 서연은 울었어요. 언니 품이 따뜻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가방 속 핸드폰이 울렸죠. 화면에 언니라고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서연아, 지금 집에 있어? 아니요, 막 퇴근해서 가는 중이에요. 왜요? 갑자기 해외 출장 잡혔어?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요. 축하해요. 오랜만에 해외네요. 고마워. 그런데 서연아,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어요. 서연은 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부탁이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있어줄 수 있어? 준호 학교 보내고 챙겨주고 태호는 바빠서요. 준호는 서연의 조카예요. 중학교 2학년 착하고 조용한 아이죠.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원룸 생활이 심심하기는 했지만 언니 집에 가면 태호와 같이 있어야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태호는 47살 건축가예요. 결혼식 때 몇 번 본 이후로는 명절에만 얼굴 마주쳤죠.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지만 눈빛이 따뜻한 사람. 글쎄요, 내가 거기 가서 불편할까봐. 아니야, 오히려 든든할 거야. 태호도 좋아할 거고. 제발, 서연아. 너만 믿는다. 수진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서연은 웃음이 나왔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언제부터요? 이번 주말에 와줄 수 있어? 짐 챙겨서 편하게 와. 네, 언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2주라면 괜찮겠지. 조카 돌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지낸다는 게 원룸의 고독함과 비교되니까요. 주말이 됐어요. 서연은 작은 캐리어 하나 들고 언니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어준 건 태호였어요. 태호는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요. 머리에는 약간의 새치가 보이지만 얼굴은 어려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서연 씨. 태호가 미소 지으며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 미소가 부드러웠어요. 안녕하세요, 형부.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태호가 캐리어를 대신 들어줬어요. 손이 크고 따뜻했어요.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었어요. 집안은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모, 준호야, 잘 지냈어? 서연이 준호를 안아줬어요. 준호는 키가 훌쩍 커서 서연 어깨까지 왔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웃었어요. 서연아, 왔어? 피곤하지? 아니에요, 언니. 출장 잘 다녀오세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수진이 만든 음식이 맛있었죠. 태호는 조용히 밥을 먹다가 서연 잔에 물을 따라줬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서연은 가슴이 살짝 따끔했어요. 전 남편은 그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태호, 서연이 잘 부탁해. 걱정 마. 잘 챙길게. 태호가 수진을 안아줬어요. 부부 사이가 아직 괜찮아 보였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시선을 내렸어요. 수진이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태호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밤하늘이 맑았죠. 서연 씨,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뒤에서 태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니에요, 형부. 제가 할게요. 하루 종일 이동했는데 쉬어요. 태호가 행주를 들고 다가왔어요. 가까이 서니 태호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서연은 얼굴이 조금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고마워요, 형부. 태호가 미소 지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살짝 잡혔지만 그게 오히려 따뜻해 보였어요. 그날 밤 서연은 손님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낯선 집인데도 편안했어요. 2주 만이야. 그냥 조카 돌보고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태호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눈빛, 큰 손, 낮은 목소리. 서연은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바보같이. 그냥 형부잖아. 속으로 혼잣말을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물결이 일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주 작은 설렘 같은 것. 그게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2주 동안 서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죠. 수진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호의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주방에서 계란을 프라이하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겨울이 다가오는 듯 공기가 차가웠죠. 준호가 가방 메고 나오며 웃었어요. 이모, 오늘 도시락 맛있겠다. 고마워요. 학교 잘 다녀와. 학원 끝나면 늦지 않게 와. 준호가 문을 나서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호는 이미 출근한 뒤였죠. 서연은 식탁을 닦으며 어제 저녁을 떠올렸어요. 태호가 늦게 들어와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태호가 서연 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네요 하며 웃었죠.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은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그냥 고마운 인사일 뿐인데 속으로 다짐했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서연은 아침에 태호 출근을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전 남편과 살 때는 이런 일상이 무겁고 지루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태호가 들어오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하며 웃어주니까요. 작은 말 한마디가 서연의 하루를 밝혀줬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준호가 학원에 가고 태호가 회사에서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서연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래쪽이 근질근질했어요. 이혼 후 가끔 느껴지는 감정이었지만 오늘은 더 강했어요. 서연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이게 뭐야, 나 왜 이러지? 혼잣말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12년 동안 억눌렸던 게 이제야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쉬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태호가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였죠. 피곤해 보였지만 서연을 보자 미소 지었어요. 서연 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네, 형부. 저녁 데워드릴까요? 고마워요. 같이 먹어요. 태호가 부엌으로 따라왔어요. 서연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찌개를 데웠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태호가 가까이 서 있으니까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된장찌개 좋아하시죠? 네, 서연 씨가 해주시면 더 맛있어요. 그 말에 서연은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식탁에 앉아 마주보며 밥을 먹었어요. 태호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서연을 봤어요. 오늘 회사에서 설계 수정이 많아서 늦었어요.
서연 씨는 뭐 하셨어요? 집안이라고 준호 숙제 좀 봐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없는데도 집이 이렇게 따뜻한 건 서연 씨 덕분이에요. 태호의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선을 피했어요.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태호가 그릇을 씻고 서연이 행주로 닦았어요. 어깨가 살짝 스쳤어요. 그 순간 서연은 몸이 굳었어요. 태호도 잠시 손을 멈췄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형부. 둘 다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마쳤어요. 거실로 나오자 태호가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 씨도 앉아요. 피곤할 텐데. 서연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태호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어요. 팔이 소파 등받이에 걸쳐져 있어서 서연 어깨 뒤쪽에 가까웠어요. 영화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서연은 일어나려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어요. 태호가 재빨리 팔을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태호의 손이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서연은 그 촉감을 잊을 수 없었어요. 네, 그냥 다리가 저렸어요. 태호가 천천히 손을 놓았어요.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서연은 급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이 닫히자 서연은 침대에 앉아 가슴을 눌렀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어요. 이건 안 돼. 형부잖아. 언니 남편이야. 머리로 다짐했지만 몸은 솔직했어요. 태호의 손길, 목소리,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 더 지나갔어요. 낮에는 평범하게 지냈지만 밤이 되면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태호도 점점 더 배려를 해줬어요. 아침에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물어보고 저녁에 오늘도 맛있었어요. 칭찬해주고요. 준호가 친구 집에 자러 간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집에 태호와 서연 둘만 남았어요. 태호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어요. 서연 씨, 한 잔 같이 할까요? 치킨도 시켜서요. 네, 좋아요. 치킨이 도착하고 거실 테이블에 앉았어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 씨, 대학 때 뭐 하셨어요? 동아리 활동 많이 했어요. 책 읽는 모임이랑요. 책 좋아하시네요. 어떤 책 좋아하세요? 소설이요. 사람 마음 그린 거요. 태호가 웃었어요. 눈이 살짝 풀려 있었어요. 술 기운이 올랐죠. 서연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집에 와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형부가 더 잘해주시잖아요. 태호가 잠시 서연을 봤어요.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수진이랑은 오래전부터 그냥 익숙한 사이예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서연은 맥주 잔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부 외로우세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요. 그 말에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은 적 없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가 천천히 일어나 서연 옆으로 왔어요. 손이 서연의 뺨을 감쌌어요. 서연 씨나 지금 이상해요. 저도요. 태호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처음엔 가볍게, 그러다 점점 깊어졌어요. 이러면 안 돼요. 서연이 속삭였어요.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태호가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엔 더 깊게요. 서연은 태호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어요. 그 키스는 오래 이어졌어요. 숨이 가빠질 때까지요. 태호가 서연을 안아 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이 닫히고 불이 꺼졌어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완전한 기쁨을 알았어요. 태호는 급하지 않게 서연의 마음과 몸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과 죄책감이 함께였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태호의 팔 안에 누워 눈을 떴어요. 태호가 서연을 보며 속삭였어요. 후회해요? 아니요, 그런데 언니 생각하면 미안해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이 감정은 진짜예요. 서연은 태호를 더 꽉 안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큰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언니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2주가 거의 다 됐어요. 서연은 매일 밤 태호와 함께 하면서도 낮에는 자책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멈춰야 해. 그렇게 생각하며 태호를 피하려 했지만 눈이 마주치면 다시 끌렸어요. 마지막 밤이었어요. 준호가 일찍 잠들고 태호가 서연 방으로 왔어요. 서연아, 내일 수진이 돌아와요. 네, 알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서연은 눈물을 참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부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태호가 서연을 안았어요. 나도 그래. 조심해서 계속 만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큰 고민이 남았어요.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언니를 배신하면서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수진이 돌아오는 날, 서연은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 감정을 숨기고 살아야 해. 그래도 형부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 결심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서연은 아직 몰랐어요. 수진이 돌아온 날 아침이었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흐려 비가 올 것 같았죠. 어젯밤 태호와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행복했지만 이제 현실이 돌아왔어요.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왔어. 지은아, 아니 서연아, 고마워. 수진이 웃으며 짐을 내려놓았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밝았죠. 서연은 애써 웃으며 다가갔어요. 언니, 다녀오셨어요. 출장 어땠어요? 피곤했지만 괜찮았어. 집이 이렇게 깨끗한 건 너 덕분이야. 수진이 서연을 안아줬어요. 그 순간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니의 따뜻한 품에서 죄책감이 밀려왔죠. 태호가 거실에서 나오며 웃었어요. 여보, 수고했어. 태호가 수진의 짐을 들어줬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서연은 태호의 시선을 피했어요. 눈이 마주치면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어요. 서연은 집안일을 하고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죠. 하지만 수진이 방에 들어가거나 외출할 때면 태호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짧은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밤에 모두 잠든 새벽, 태호가 문자를 보냈어요. 보고 싶어. 나와봐. 서연은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어요.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키스가 시작됐어요. 조용히 깊게요. 형부 들키면 어떡해요. 조심해. 그냥 안고 싶었어. 그 짧은 만남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서연은 가슴이 떨렸어요. 행복과 불안이 섞였죠. 며칠이 지났어요. 수진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저녁이었어요. 준호도 학원에 가고 집에 둘이 남았어요. 태호가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오랜만이야. 견딜 수 없었어. 저도요. 그런데 언니가 의심할까봐 무서워요. 키스가 격렬해졌어요. 방으로 갔지만 시간에 쫓겼어요. 수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조심하려 했어요. 만남을 줄여야 해.
이러다 정말 들켜. 그렇게 생각하며 태호를 피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태호가 출근할 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어때? 서연은 답장을 망설였어요. 안 돼. 위험해. 보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렸어요. 낮에 집에 혼자 있을 때면 태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손이 저절로 핸드폰으로 갔죠. 어느 날 점심때였어요. 태호가 문자로 제안했어요. 한강 가자. 드라이브. 서연은 고민했어요. 위험하지만 둘이 나간다는 게 설레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들키면 조심하면 돼. 수진한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해. 서연은 수진에게 거짓말했어요. 언니, 오늘 친구 만나러 갈게요.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 태호도 회사 외근이라고 했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났어요. 태호 차에 타자 서연은 안도했어요. 한강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태호가 서연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 이렇게 둘이서. 네, 그런데 마음이 무거워요. 한강 벤치에 앉았어요. 강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산책했어요. 손은 잡지 못했지만 어깨가 가까웠어요. 서연아, 나 진심이야. 너 없으면 안 돼. 저도요. 하지만 언니 생각하면. 태호가 서연을 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어요. 우리 시간을 만들자. 포기 못해. 해가 질 무렵 돌아왔어요. 집 근처에서 따로 내렸어요. 수진이 집에 있었어요. 서연아, 친구 어땠어? 좋았어요. 오랜만에. 거짓말이 쌓일수록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밤에 혼자 누워 울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언니를 속이면서까지. 다음 주였어요. 태호가 출장 간다고 했어요. 하루짜리 지방 출장이에요. 서연아, 같이 갈래? 서연은 망설였어요. 더 위험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내가요. 수진에게 또 거짓말했어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요. 차로 3시간 걸렸어요. 태호가 운전하며 서연을 봤어요. 이 시간이 너무 좋아. 저도요. 마치 연인 같아요. 목적지에서 태호가 회의하는 동안 서연은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저녁에 호텔로 갔어요. 문이 닫히자 태호가 안았어요. 드디어 둘이야. 키스가 시작됐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아서 여유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가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불안했어요. 이제 그만해야 해. 더 이상 못해. 그렇게 결심했지만 태호의 손을 잡고 있으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비밀은 계속됐어요. 수진이 출근할 때, 준호가 학원 갈 때 짧게 만났어요. 그런데 수진의 눈치가 이상했어요. 저녁 식사 때 수진이 말했어요. 서연아, 요즘 표정이 밝아.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언니. 그냥요. 남자라도 생겼어?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태호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냥 건강해 보이는 거지. 캐묻지 마. 수진이 웃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날 밤 서연은 태호에게 문자 보냈어요. 언니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조심하자. 괜찮아. 하지만 불안은 커졌어요. 며칠 후 수진이 갑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서연과 태호가 거실에서 앉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 소리에 떨어졌어요. 언니, 왜 이렇게 일찍? 물건 놓고 왔어. 너희 뭐해? 태호가 재빨리 말했어요. 아무것도. 서연이 청소 도와주고 있었어. 수진이 의심스럽게 봤어요. 얼굴 왜 빨개? 더운가? 네, 청소하다 보니. 수진이 물건 챙겨 나갔지만 서연은 다리가 떨렸어요.
이제 끝났어. 들켰어. 태호와 눈을 마주쳤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그날 이후 서연은 만남을 줄였어요. 집에서 대화도 피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고통이었어요. 태호가 가까이 있는데 만질 수 없으니까요. 밤에 혼자 울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해?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데. 2주가 지났어요. 서연은 수진을 피해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한테 미안해. 그런데 태호 없인 못 살아. 절망이 밀려왔어요. 그때 태호 문자 왔어요. 수진이 다음 주 출장 가. 3일 동안. 서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희망의 단서였죠. 이 기회에 제대로 얘기해야 해. 이대로 못 살아. 중요한 결심이 생겼어요.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아직 모르지만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수진이 또 출장을 간다고 한 날이었어요. 이번엔 3일 동안이었죠.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준호는 친척 집에 놀러 갔어요. 집에 태호와 서연 둘만 남았어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죠. 서연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난번 들킬 뻔한 이유로 만남을 거의 끊었어요. 태호와 눈만 마주쳐도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얘기해야 해. 이대로 숨기며 살 수는 없어. 그렇게 결심했어요. 태호도 같은 마음인 듯 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태호가 먼저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서연은 커피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형부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태호가 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어요. 나도 그래. 더 이상 속일 수 없어. 수진이한테 미안하지만 너랑 제대로 하고 싶어. 서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를 배신한 게 너무 후려웠죠. 그런데 태호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언니가 저한테 화내도 제가 책임질게요. 태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아니야. 같이 하자. 내가 남편이니까. 그날 밤 둘이 오래 안고 있었어요. 행복했지만 내일이 무서웠어요. 수진이 돌아오는 날 서연은 각오를 하고 기다렸어요. 수진이 돌아온 저녁이었어요. 준호는 아직 친척 집에 있었죠. 식사 후 수진이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차를 타고 나왔어요. 태호도 거실에 있었어요. 서연이 용기를 내 말했어요. 언니 할 얘기가 있어요. 수진이 서연을 봤어요. 표정이 평소와 같았어요. 뭔데? 앉아봐. 서연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태호가 옆에 앉았죠. 서연은 손을 꼬며 입을 열었어요. 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말이 나오려는데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나도 할 얘기 있어.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태호도 수진을 봤어요. 언니 뭐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화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나 알고 있었어. 너랑 태호 일. 서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호도 놀란 눈으로 수진을 봤어요. 언니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부터요. 눈치챘어. 너희 눈빛이 달라 보이더라. 서연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일어나 서연 옆으로 왔어요. 서연의 어깨를 감쌌어요. 울지 마. 화는 나지만 이해해.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진짜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솔직히 충격이었어. 내 동생이 내 남편하고 배신감도 들었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 사이가 이미 오래전에 식었다는 걸 알겠더라.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수진을 봤어요.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죠. 태호랑 나 결혼 초엔 좋았어. 그런데 아이 키우고 일하느라 바빠지다 보니 그냥 익숙한 사이가 됐어. 사랑이라기보다는 가족처럼요. 밤에 앉는 일도 거의 없었고 대화도 줄었어.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걸. 수진이 태호를 보며 웃었어요.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너도 힘들었지.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서연이 와서 집이 밝아진 거 봤어. 너희 둘이 서로를 보는 눈빛이 진짜 사랑 같더라. 서연은 믿기지 않아 수진을 안았어요. 언니 화 안 나세요? 거짓말하면 화 안 난다고 하면 안 되지. 처음엔 많이 아팠어. 그런데 서연아, 너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알아. 내가 행복할 자격 있어. 서연은 더 크게 울었어요. 수진의 품이 따뜻했어요. 미안해요. 평생 미안할 거예요. 수진이 서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 나도 잘못이 있어. 우리 부부가 먼저 깨진 거야. 태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수진이 태호를 봤어요. 우리 이혼하자. 조용히요. 준호한테도 잘 설명할게. 태호가 놀라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 응. 나도 자유롭고 싶어. 새로 시작하고 싶어. 서연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제가 못해준 거 다 해줄게요. 수진이 웃었어요. 바보. 그냥 행복해. 너희 둘이요. 내가 못해준 따뜻함 서연이한테 줘. 태호가 수진에게 고개 숙였어요. 정말 고마워. 준호는 내가 잘 챙길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준호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어요. 눈물이 나고 웃음도 나왔어요.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수진의 관대함이 큰 위로가 됐어요. 며칠 후 수진과 태호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조용히 변호사 통해 깔끔하게요. 준호에게는 둘이 함께 설명했어요. 처음엔 준호가 충격받았지만 수진이 아빠랑 이모가 행복해지길 마미도 원해하며 안아주니 조금씩 받아들였어요. 서연은 수진과 따로 만났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요? 응. 오히려 홀가분해. 나도 여행 좀 다니고 취미 생활할 거야. 언니가 외로우면 언제든 와요. 수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그리고 태호 잘 챙겨. 그 사람 외로움 많았어.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네, 약속할게요. 그 후로 변화가 시작됐어요. 태호와 서연은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준호는 수진과 살지만 주말엔 태호 집에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저녁 태호가 서연을 안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나랑 결혼할래?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심으로요. 태호가 서연의 이마에 입 맞췄어요. 고마워. 내 덕분에 다시 행복 알았어. 서연은 태호의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어요.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진짜 사랑이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진의 관대함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배신이 용서로, 아픔이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었죠. 서연은 매일 감사했어요. 언니에게, 태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요. 앞으로 어떤 날들이 올지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확실한 희망이 생겼어요. 진짜 행복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 행복이 영원할 수 있을지 서연은 가슴 벅차게 기대했어요. 이혼 서류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봄이 깊어지던 4월이었죠. 서연과 태호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동네가 조용하고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는 2층 집이었어요. 짐을 풀며 서연은 창가에 화분을 놓았어요. 작은 허브 화분이었죠. 태호가 뒤에서 안아주며 웃었어요. 우리 집이네. 드디어. 네, 아직 꿈 같아요. 서연은 태호의 팔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수진의 이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옅어졌어요. 준호는 수진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처음엔 아빠를 잃은 듯 울었지만 주말마다 태호 집에 오면서 적응했어요. 서연은 준호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애썼죠. 준호가 오는 날엔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고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준호가 가방을 메고 왔어요. 서연이 문을 열어주며 웃었어요. 준호야, 왔어? 배고프지? 네, 이모. 떡볶이 해놨어요? 당연하지. 빨리 와서 먹자. 태호가 준호를 안아줬어요. 준호는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안겼어요. 아빠, 요즘 회사 어때? 바빠. 그런데 집에 오면 피곤이 풀려. 식탁에 앉아 셋이 밥을 먹었어요. 준호가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 시험, 운동해요. 서연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잘 지내? 네. 요즘 취미로 그림 그리시네요. 밝아 보이세요.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진이 새 삶을 찾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그날 저녁 준호가 잠든 후 태호와 서연은 베란다에 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별을 봤어요. 준호가 많이 컸어. 내 우리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태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시간이 약이야. 수진이도 잘 지내고 준호도 적응하고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과는 가끔 연락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지난주에 수진이 카페로 불렀어요. 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언니, 요즘 어때요? 좋아. 혼자 사니까 자유로워.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 수진이 웃었어요.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태호는? 준호 말로는 잘 챙긴다고 하던데. 내 매일 고마워해요. 수진이 서연의 손을 덮었어요. 서연아, 행복해? 서연은 눈물이 고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언니한테 미안해서. 그만 미안해해. 나도 행복해. 내가 태호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봐서 좋아. 수진의 말이 서연의 마음을 녹였어요. 언니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바보. 그냥 잘 살아. 그게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 만남 후 서연은 더 가벼워졌어요. 수진의 용서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름이 됐어요. 태호와 서연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요. 시간을 두기로 했어요. 준호가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요. 대신 둘이 조용히 혼인신고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호가 서연에게 반지를 내밀었어요. 서연아, 이거 받아줄래? 작은 다이아가 박힌 은반지였어요.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형부 아닌 여보. 태호가 웃으며 끼워줬어요. 이제 제대로 부부야. 서연은 태호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나도 사랑해. 내 덕분에 다시 살만나. 그 후로 일상이 안정됐어요. 아침에 태호 출근 챙기고 서연은 동네 도서관에서 일했어요. 저녁에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고
TV를 봤어요. 사소한 일상이지만 12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었어요. 가을이 왔어요. 6개월이 지난 무렵이었죠. 서연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태호가 뒤에서 안아주며 물었어요. 뭐 써? 그냥 요즘 생각이요. 태호가 서연의 어깨에 턱을 올렸어요.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후회 안 해요. 태호가 서연을 돌려 안았어요. 나도. 내가 있어서 좋아. 서연은 태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언니한테는 평생 미안할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도 이해해. 우리 잘 살아보자. 준호도 점점 밝아졌어요. 주말에 오면 셋이 공원에 갔어요. 준호가 축구공을 차며 웃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느 밤 태호와 서연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노력하면 돼. 서연은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처음으로 여자로 사랑받는 기분이에요. 태호가 서연의 이마에 입 맞췄어요. 내가 더 고마워. 내가 나한테 새 삶을 줬어. 그날 밤 서연은 편안히 잠들었어요. 꿈에서 수진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잘 살아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됐어요. 서연은 여전히 언니를 생각할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행복을 더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태호와 준호, 그리고 수진의 새로운 삶까지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서연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사랑은 때로 잘못된 길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이라면 용서받고 새로 피어날 수 있죠. 그 말은 서연의 마음속 깊은 여운이었어요.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한 이해와 용서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믿음이요. 태호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오며 웃었어요. 무슨 생각해? 그냥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요. 태호가 서연을 안았어요. 맞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밝았죠. 그 밝음이 영원하기를 서연은 조용히 빌었어요.